2021년 8월 마지막 주, 9월 첫째 주간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den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1일 확진자 1290명을 기록해 다시 한번 1일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규제 조치 완화를 발표한 뉴사우스웨일즈주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 중인 빅토리아주와 ACT주. 호주 국경 개방 기준에 대한 백신 접종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계속해서 1일 확진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1029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했었는데요. 이후 토요일 1035명을 기록하며 한 차례 더 1000명을 넘어섰고 어제는 1218명, 그리고 오늘 오전 발표에는 1290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시드니 서부 지역 주민이 449명, 남서부 지역 주민이 434명을 기록하며 신규 확진자들 중 70% 정도는 여전히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보 지역을 비롯한 지방 지역에도 꾸준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주 지방 지역에 발령된 락다운 조치는 9월 10일까지 2주 연장이 됩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 누적 접종 횟수는 600만 회를 넘어섰고 2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35.8%인데요. 비록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당초 계획한 대로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 9월 13일부터 규제 조치를 완화합니다. 고위험 12개 카운슬 외 지역 거주자들은 본인 카운슬 지역 내 또는 자택에서 5k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어른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5명까지 야외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LGA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모든 성인이 접종받은 세대는 기존 규칙이었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 시간 외에 집에서 5km 이내를 지키는 선에서 피크닉을 포함한 여가 활동 목적으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가정과 모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1차 목표인 백신 2차 접종률이 70%에 다다르면 대대적인 규제 조치 완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는 10월 23일 이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더 많은 규제 조치 완화가 가능한 80% 접종 완료의 경우 11월 8일경으로 달성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2개 위험 카운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확대되어 해당 지역에 사는 40세에서 49세 시민들도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식료품, 육류 분야 근로자들은 백신 우선순위를 얻게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2학년 수능 시험인 HSC를 11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10월 25일부터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12학년은 이미 하루 2시간씩 등교가 허가가 된 가운데 10월 25일부터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0월 25일은 킨디와 1학년부터 학교를 시작하며 2학년, 6학년, 11학년은 11월 1일부터, 나머지 학년들은 11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학생들은 4학기 6주차에 모두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초등학생들에게도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9월 6일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주의 확진세도 계속됐습니다. 일요일에는 92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상당수가 미스테리한 감염인데다가 전파 가능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이 됨에 따라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2명이라는 숫자는 2020년 2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인데요.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보고됐던 2020년 9월 2일 110명의 기록이 곧 갱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주 지방도시 세파톤 지역의 총 누적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9월 2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빅토리아주의 6번째 락다운은 이번 주에 종료가 어려워져 다시 연장이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빅토리아주의 경우 화이자 백신 25,000회분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한 40세 이하 예약자는 자동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됐고 16세와 17세 청소년들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빅토리아주의 16세에서 39세 연령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수천 명이 예약 사이트로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ACT주에서도 확진자는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2명이 나왔는데요. 감염 기간 중 격리된 사람은 2명뿐이고 6명은 감염 기간 동안 지역 사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됐으며 4명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또한 2건은 기존 사례와 연관된 케이스가 아니라서 확산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ACT는 이번 주부터 대규모 백신 접종 클리닉이 문을 열게 됩니다. AIS 아레나 클리닉이 9월 3일부터 오픈을 하는데요. 한 주에 화이자 백신 24,000회분의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캔버라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현재 지역 주민의 40.7%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며 타스마니아 주에 이어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CT 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목표 대상자 8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백신 수급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화이자 백신이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호주 기술 자문 그룹인 ATAGI는 국내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으로 확산이 되어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9월 13일부터 가능해집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식약처 TGA가 조만간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모더나 접종에 대해서도 승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조만간 청소년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수는 2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12세 미만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허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상황인데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자료는 9월에서 10월 중에 미국에서 자료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제시한 전국적인 코로나 회복 계획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인구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와 80%에 이를 때마다 규제 완화가 실시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호주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에 도달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높더라도 국가를 재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백신 접종률의 기준 수치를 제공한 도어티 연구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어티 연구소 측은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몇몇 주와 테리토리 지도자들은 확진자 제로라는 목표에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도어티 연구소의 조언에 의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일 확진자 1290명을 기록해 다시 한번 1일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규제 조치 완화를 발표한 뉴사우스 웨일즈주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 중인 빅토리아주와 ACT주, 호주 국경 개방 기준에 대한 백신 접종률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